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 주말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 어제는 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주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사정이 좀 어제 있어서 어제 오후장까지는 시장을 좀 대응하지는 못했었는데 어, 어제 오후장에 또 헌트 이번 새로운 영국의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헌트 장관의 이 간밤에 감세 정책 관련된 발언을 예정에 두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어제 장중에 나오면서 급격하게 지수를 어제 끌어올렸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제 기존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의 90%를 원상복귀시켜버리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트러스 총리로 인한 이 리스크를 거의 제거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짓눌렀던 영국발 리스크는 일부 해소가 되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하며 연이틀 좀 올라오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한 반등이구나. 박스권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또 지난주에도 또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연속이 되다 보니까 방송을 좀 제 시간에 업로드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구나. 또 이런 개인적인 일 같은 부분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를 아직까지 끌고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도 오래 하긴 했지만은 참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리스크 거의 제거. 시장은 그럼 진짜 반등인 것인가? 시장은 하락과 반등을 이어가는 단순 변동성 장세 속에 있는 것이고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시장 반등에 역행을 하고 좀 빠지는 일도 좀 있고요. 반면에 또 많이 올라가서 또 수익으로 또 되돌아가 있는 종목군들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제 시장이 올라서 종목이 올랐다. 또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요즘 시장은 트렌드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 개별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변동성 극에 달하는 장세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고가 대비 마이너스 장중에 1.5% 밀렸다가 저가 대비 또 1.5% 올라가는 등 장중 이런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두 번 찍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수 참 많았죠. 그리고 어제는 2차전지 소재가 아주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그 외로 장 초반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임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섹터, 서로 다른 종목군들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를 반복하는 핑퐁의 시장의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끌고 가면 그 다음날 또 되돌아 가버리고 좀 끌고 가면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종목을 끌고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장을 관망하면서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어제랑 정반대로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 또 상대적으로 엄청난 상승 종목수 좀 보였어요. 원달러 환율도 대폭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2%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 여타 이제 국가의 지수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심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영국의 국채의 하락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영국의 국채가 이러한 감세 정책과 양적 긴축을 한동안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금의 시장이 뭐 2000년도 미국의 이제 IT 버블 당시의 시장일 수도 있고, 또 2015년도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IT 버블까지는 생각지도 않고요. IT 버블처럼 뭐 빠진다라는 거는 진짜로 버블을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지금의 시장은 과거 2015년도, 즉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도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면서 시장에 돈을 뿌렸죠. 그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함께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피해가 2년 후에 남유럽을 때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그스라고 해서 뭐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 있죠. 뭐 포르투갈, 뭐 그리스, 뭐 아일랜드, 뭐 맞나? 이탈리아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국가들에 대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네 마네 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는 떨어졌고, 또 조금 완화됐다 하면은 글로벌 증시는 급반등을 하며, 그런 박스권 장세를 거의 한 5, 6개월 끌고 갔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급등한 때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막 떨어진다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의 급격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고, 그 방향성 이후에 뭐 주가가 올라간다면 단기 박스권 상단이 어디인지 정해질 것이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단기 이 박스권 하단이 정해지는 구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세의 중심점, 그 매수와 매도가 서로 더 이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팽팽한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지점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꼭 그런 지점 이후에는 시장의 테마가 만들어지고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6월달 시장을 보면, 여러분 지난 6월달 시장을 보면 명확하게 지수가 떨어지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탄생을 했죠.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지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독보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왔고, 그 외에 이 미국의 IRA,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난이 불러온 뭐 친환경, 그리고 방산, 뭐 원전까지 해서 그러한 이름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닥권을 돌아가고 팽팽한 구간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지금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위아래 출렁이는 흐름이 매우 난잡한 모습이라 저는 시장을 보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난 주말 미 증시가 급락 마감 가운데 주말 사이 영국 재무장관이 헌트로 전격 격퇴되며 트러스 총리의 감세 안으로 촉발되었던 영국의 채권 발작이 헌트의 감세안 90% 철회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크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환호를 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 하락 대비 아주 멋진 반등과 오늘 장 시가 갭 상승 이후 장중 조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을 보통 미 증시가 강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다음날 갭을 뜨면 항상 밀리는 이 고질적인 패턴이 오늘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보고 있었고, 해지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는 않고 뭐 시장의 중심주 위주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흐름 속에서 나스닥이 이제 선물이 또 영국에서 양적 긴축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라는 이슈로 또 시장이 한 번 더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크게 변화된 것은 없죠. 전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 하락 대비 아주 멋진 반등과 오늘 시가 갭 상승 이후 장중 조정, 다시 영국의 양적 긴축 보류, 채권 발작 해결에 대한 기대감,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 증시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한 가운데
로블록스의 23% 반등이 약간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일단 로블록스는 고점 대비해서 80% 폭락한 종목이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50% 정도 떨어진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연중 저점에서 7% 8% 올라간 거죠. 로블록스는 연중 저점에서 40% 50%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낙폭이 과다한 종목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 카카오 게임즈,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먹통이 없었더라면 카카오 게임즈를 출발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반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누가 카카오 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날지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세력이 있어서 불을 질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천재지변 이후에 발생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왜? 바닥에서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최근 시장을 끌어온 섹터는 2차전지 섹터이며 LG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금일 실적 발표한 네코프로 2천억 이상 실적이 선반영되면서 2차전지 섹터를 끌고 왔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파동론에 의하면 3단 파동을 거치고 다시 올라와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주봉상의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쌍봉을 그리냐에 귀결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경험상 맞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오늘 만들었던 고점을 빠르게 회복하고 신고가를 치면서 쭉쭉 달려가 준다면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니라면 다시 회귀하는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음 분기에 더 높은 실적을 바라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연속성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자, 아까도 로블록스발 이슈 플러스 최근 메타버스 저크버그와 한종희 부회장 미팅, 그리고 애플 VR 등 내년을 기다리는 메타버스 세계 및 VR 세계가 꿈틀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더 이어질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메타버스 종목군들이나 관련 섹터가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라서 그 꿈을 꿈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갈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카카오 북구 이슈가 주말 사이 엄청나게 터지고 확대되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복구 전까지는 시장의 하나의 단기 테마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보십시오. 네, 헌트 관련된 영국 이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채권 금리 매우 중요하고, 이게 안정화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떨어져야 시장은 안정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라는 거는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다, 반등이다로 해석하는 게 아주 현명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한번 보죠. 먼저 해외 증시를 보면 나스닥 보면 최근에 낙폭을 하고 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2%대 1%대니까 일단은 21선을 트라이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지려밟고 21선을 지려받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횡보를 하든 옆으로 기든 하면서 위에 내려오는 21선을 지려밟고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동안에는 무수히 변동성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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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파도에 쓸려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인 매매 속에서 관망도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자, 코스닥은 뭐 여기서 약간은 좀 내려왔지만 대중바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21선에 대한 저항이 나왔다 정도로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밀렸다가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하고 있는데 뭐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21선을 지려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는 일단 21선을 먼저 탔고요. 21선을 먼저 탔고 코스닥보다는 이번에 좀 더 강했던 모습이라 코스피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우량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모습이 좋은데요.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다중바닥 찍고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흐름도 나쁘지 않겠죠.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수급은 강한데요. 오늘 조금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판 것 같아요. 이 저항권에 부딪혀서 그렇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수급이 매우 강한데 삼성전자보다는 매우 수급이 강한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밀렸다가 다시 갈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본다는 것보다는 좀 많이 밀리면 그때 정도 봐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돌파가 일단 전체적으로 나와야 돼서 지금은 매매하기 참 어정쩡하다. 자, 최근에는 저는 네이버가 좀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윗구간에서 조금 샀는데 얼마 물량을 사지 않아서 밑에서 좀 잡아가지고 수익권에서 좀 들고 있고,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청산을 계획을 하고 지금 보고 있네요. 분할로 좀 청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 드리고 나서 밑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좀 잡고 일단은 올라오면은 21선까지 목표를 가지고 조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바닥에서 일단 하나가 좀 올라왔고요. 사실 네이버도 좋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바닥에서 반등의 폭은 훨씬 셌던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셌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2%까지 회복한 상태에서 오늘 추가로 4% 올랐으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했으면 10%의 수익이 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잡고 움직이는데 이게 찐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카카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카카오 이슈가 대한민국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카카오 완전 망했다, 큰일 났다, 다 뺏기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보시되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단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뭐 카카오 그룹주 나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는 위메이드 맥스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와서 오늘도 거의 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일 센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건지 저도 긴가민가 하긴 해요. 이번 주 20일 날뭐 메인넷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 정도 흐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맥스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주는지, 그리고 그 눌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을 치고 이 기존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거래는 어제 오늘 꽤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위메이드도 같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7천억에 실적 이슈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차라리 위메이드 맥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가 어제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와서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일수록 이런 구간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빠지는지, 뚫고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으로 뚫고 올라가는지 그것만 체크해야 되는 자리 같다 싶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좀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다 좋아요. 다 좋고 흐름도 다 좋은데 만약 이 자리에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14조인데 그만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면 또 여기서 복 맞고 또 떨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고점 구간에서 돌파는 메가톤급 이슈가 나오면 돌파를 보되, 그러지 않다면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디까지 했지?
자,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을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오늘 데이터 솔루션 매매는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순식간에 팍 튀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돌파로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매매 타점을 뭐 일일이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는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강한 종목이었고 점상으로 갔는데 사실 좀 밀렸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 쉽게 접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도 아마 복구가 되지 않고 하는 흐름이라면 장중 한 차례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모아데이터라는 종목도 어제 오늘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1등은 그 데이터 솔루션이고 2등이 제가 봤을 때 모아데이터 정도 되고, 또 중간에 이 플랫폼 독점 이슈가 좀 나온다면 줌 인터넷까지 해서 3개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외 종목은 이게 이제 테마라는 게 복구가 끝나버리면 또 순식간에 소멸돼 버릴 수가 있어서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 자이언트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뭐 이렇게 저는 시가 높게 뜨고 25%까지 무슨 10분 만에 올라가는 거는 요 근래 들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 나와버리면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 매매를요.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뉴프렉스라는 종목 정도 나중에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고요. 이쪽은 매수보다는 관망 상태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는 태양광 쪽에 실적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얘가 뭐 신고가를 간다라기보다 직전 그 고점 정도 언저리까지는 실적의 힘으로, 기대감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일단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가장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태양광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 이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도 많이 실렸고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목 이 갭을 활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성우 하이텍이고, 지하이텍도 배터리를 보강할 수 있는 이 소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 이슈가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터리에 관련된 소재 종목까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하이텍도 바닥에서 거래를 많이 터뜨리고 올라온 종목이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최근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시장이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종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종목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바뀌고 매일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오면서 또 뭔가가 바뀌고 하는 모습이 테마가 일단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굵어지면서 지금 엄청 시세를 뿜어내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 구간 갔을 때 이 위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 여기도 조심해야 될 구간, 또 조심해야 될 구간까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는 또 진단 키트가 아닌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휴마시스는 최근에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의
대바닥권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 쳐서 먹어서 이것도 못 먹고 이 큰 것도 좀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구간이 얼마 안 돼 보여도 꽤 변동성이 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19,000원에 들어가서 2만원 언저리까지 봤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지는 아닌데 워낙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서 좀 당황스러웠네요. 사실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 자리를 뚫고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리는 이 극강의 시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해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지 종목은 하나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SCI 평가정보가 시장과 반대를 타는 거죠. 인버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날 종목입니다. 지수가 좋은 날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일부 공포에 사는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미중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유니온 미트리얼즈 시간에 많이 올랐네. 일단 시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내일 주목하면서 좀 볼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고,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말은 거래가 이 위에까지 터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순으로 거래가 위로 터져서 넘기고 했을 때 그 힘이 확인되면 아, 이거는 진짜 돌파구나. 거래량이 없는데 그냥 장 초반에 쭉 올라가서 있으면은 음봉 맞고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시장도 많이 어렵고요. 어려운 만큼 내실을 다져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시장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매일같이 시장을 풀타임으로 보고 있는 저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는 최대한 자중하시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안에서 어찌됐든 뭐 손실이든 뭐 수익이든 그 안에서 일단은 있는 게 아무래도 수익 내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